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공아저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간감을 높이기 위해서 역세권과 도로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컨텐츠는 제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자세히 보면 시청자 숫자의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전부 다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제가 2월부터는 프로모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또 판매에 들어가는 콘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 3개 정도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 상담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번 주말도 프로모션 때문에 상담을 계속 아침부터 받았고요. 보통 제가 제대로 상담을 하게 되면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 내내 제가 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감을 높여주는 컨텐츠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용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는 되도록 주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태국 콘도를 사고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만 계속 제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째 이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쭉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인 중에서 콘도를 사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오래된 콘도를 사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죠. 그분하고는 그냥 인연을 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콕에 지인이 있어서 방콕에 놀러로 왔는데 제 지인이 콘도를 하나 사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권유를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지인이 얘기하기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저쪽에 콘도를 사가지고 뭐 5년 후에 팔았는데 뭐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사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했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 이건 본인이 약간 뭔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한테 뭔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투를 보면 제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만 해소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불안감이 없어지면 그분한테 얘기해서 콘도를 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이 지인이라는 존재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여러분이 제게 상담 전화를 하고 이후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저하고 한 번은 만나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됩니까? 지인이 되죠. 따라서 지인이라는 것은요, 나와 언제 만났냐에 따라 오래되거나 얼마 안 됐거나 할 뿐 그것이 특정 분야의 신뢰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콕에서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나한테 내가 아는 누구가 여기서 얼마짜리 콘도를 샀는데 그것을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더라. 그래서 너도 기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은 부동산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전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본인이 사면 되지. 그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혹해버리죠. 어떤 사람들 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좀 알아봐 줄까 해버리면 알아봐 달라고 하는 순간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그분이 7, 8년 이상 지난 콘도를 권한다면 그냥 관계를 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분양 콘도 있죠. 우리가 건설사에서 나오는 분양 콘도, 제가 파는 콘도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가끔씩 프리랜서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커미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계약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그런 문제들을 에이전트처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도 이런 분들은 단순한 소개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분들이 혼자 지인을 데리고 그런 데를 가지를 않죠. 태국의 에이전트를 동반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태국에 지인이 있어서 내가 콘도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하면서 자기가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요. 그나마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거고요. 나쁘게 얘기해서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해서 이것저것 알아봐 준다라고 하면 태국 에이전트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주거나 하는 정도겠죠. 그런데 제 경우는요. 친구분이 전화가 와서 제 친구가 태국 콘도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한번 알아봐 주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합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죠. 그러면요. 저는요. 그 친구분 보고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하죠. 꼭 여기 사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와이프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같이 나오면요. 저는 아예 사람을 안 만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콕에서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저를 제외하고 방콕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 태국 에이전트를 끼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국 에이전트가 콘도와 판매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분에게 단순 소개자, 앞에 얘기했던 건설사에서 바로 주는 단순 소개자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커미션을 받게 되겠죠. 왜? 그 에이전시는 콘도하고 판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 그분이 에이전트로 여러분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 거래 에이전시는 계약이 되어 있는 그 태국 에이전시고요. 에이전트는 그 태국 에이전시의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들과 방문을 하면 에이전트로 방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즉 방문자가 2명이 됩니다. 여러분 본인하고 그 에이전트라고 주장하는 분은 방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는 그 태국 에이전시고요. 에이전트는 그 태국 에이전시에 소속된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사장이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분이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하는 분도 아니고요. 소속된 에이전트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책임 소재가 없게 됩니다. 자, 가장 많은 케이스, 앞으로 준공 3년이 남은 콘도를 계약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계약금을 여러분들이 납입하게 되면요. 커미션은 에이전트가 전부 받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남았죠. 중간에 이 사람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아무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이미 계약은 정상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3년 후에 준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콕에 올 시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대신 가갖고 집검사 대신 해주고 짠 옷 있잖아요. 대신 수령하고 가구 사고 커튼 치고 전자제품 사고 청소하고 해서 돈 들여서 부동산 사이트에 렌탈 올리고요. 임차인 찾고 해줍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제가 관리편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집검사하고 수리하고 짠 옷 수령하는 데만요.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하자가 많으면요. 5번 이상 방문해야 돼요. 코로나 시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많아서 몇 달씩 여기 머무를 수 있는 분이라도 뭐 사러 다니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여기 사시는 분이 이사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며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 안 해주면요. 그냥 깜깜이로 가정이 중간중간 생략되고요. 비용도 계속 늘어나가지고 엉망이 된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집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시 이것도 언급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절대 글로벌 부동산의 한국 영업망을 통해서 콘도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못해요. 그냥 최악인 거죠. 가격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냥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하고 연락이 지금 안 되는데 당시에 사장님 못 믿어서 지금 후회됩니다 라고 하는잖아요. 수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산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권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콘도를 사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싫으면요. 여러분들 직접 태국 에이전시를 찾으세요. 그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을 못하니까 지금 지인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왜 지인한테 의존하는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인한테 오래된 콘도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최악이냐면 뻔하지 않습니까? 리세일 콘도는 분양 콘도하고 다릅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에 따라서 커미션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안 팔리는 콘도는요, 커미션 많이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안 팔리고 오래되고 이런 콘도들은 커미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거고요. 애초에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죠. 애초에 이런 것을 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그 에이전트 말만 믿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더 큰 최악의 문제 또 있죠. 분양 콘도를 사도 그게 제대로 된 가격인지 몰라서 맨날 비싸게 사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오래된 리세일 콘도 가격 무슨 수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대 비용 전부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팔아버리면 끝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인조차도 정상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싫으면 여러분들이 태국 에이전트 소개시켜 달라고 지인한테 얘기하지도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찾으세요, 에이전트를. 여기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태국 부동산 에이전시 방문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살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콘도를 사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인연을 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껏 태국에서 콘도 투자를 했다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케이스 두 가지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인 소개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아무도 못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뻘짓하는 거죠. 그 케이스예요. 지금 유튜브에 뭐 사갖고 망했다는 케이스는 전부 다 이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래놓고 탓은 전부 남 탓합니다. 보면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가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살면서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렌탈을 하게 되면 한 달 렌탈비가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연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렌탈비의 절반을 또 줘야 됩니다. 태국은 그렇습니다. 태국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사 갈 집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재계약을 하려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내가 에이전트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 써줄게. 대신 내가 커미션 안 받을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더니 당연히 답은 노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당연히 답이 노라고 나옵니다. 태국인 투자자들도 에이전트 끼고 모든 일을 하고 조그만 이익이 있다고 해도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바꾸려 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분 태국 사람인데 한국인 에이전트 뭘 믿고 하겠습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이 잘해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콘도를 직접 사서요. 관리해보시면 압니다. 저희 뭐 고객들은 제가 관리하니까 이 부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직접 사서 관리해보신 분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 본인이 혼자 뻘짓하거나 전문가도 아닌 지인에게 의존하거나 해서 망해온 경우가 지금껏 대부분인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도 맞고요. 전문 인력이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경우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골프장 안에 있는 집을 사라고 하면서 돈을 한국 통장에서 한국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경우, 송금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하고 다른 경우가 생기면 그건 전부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변두리에 있는 2, 3억짜리 무반 크다고 집 크다고 좋다고 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바이바이 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해서 무반 판다, 이런 분들 있죠. 특정 지역 가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인연을 당장 끊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에 특히나 이롭습니다. 자, 제가 지금껏 투자해서 망한 케이스 상담을 수년간 많이 들었습니다. 과정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시는 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 더 책임이 큽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퍼뜨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몇 주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겠죠. 따라서 다음 주말에는 실패 이유 2편, 글로벌 부동산에서 사면 왜 안 되는가, 특히 한국에 있는 그 부동산들에서 해외 부동산, 방콕을 떠나서 해외 부동산을 왜 사면 안 되는가에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모션 광고 보시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해서 아니면 끊고 서로 안 보면 끝입니다. 어제 오늘 전화해서 상담하신 분들 처음에 전부 어색하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1분 정도 지나면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어색함은 금방 없어집니다. 낯선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외를 떠나서요, 부동산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전화 한번 할 용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방콕 공간감 확장 시리즈 도로편 시작되니까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공아저씨였고요. 항상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